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양측에서는 이제 감정이 실린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결렬 통보는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박원석 단장. 네.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까? 일단 앞서 일부에서 얘기했던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경선을 테이블에 안 올린 게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유였다면 이태규 본부장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오후에도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이럴 이유가 없죠. 예. 딱 얘기 붙여보고 아니면 끝나는 건데 그건 이유가 아닌 것 같고 그건 지금 와서 책임 공방을 하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간의 관계 이것도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흐름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와 정치개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안 후보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저당 내부를 상대적으로 잘 아는데 의총 통과가 키다. 근데 저희는 전혀 그걸 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들었던 법도 의총에서 뒤집는 당이 민주당이에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정말 민주당을 안다면.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석연치 않았는데 이 상황하고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자는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완주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분산시키는 것을. 민주당은요? 완주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통합정부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한테 일정한 역할을 보장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민주당하고 무슨 각서 쓰고 문서 쓰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입장을 180도 뒤집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오히려 정책 입지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하는 건데 그 이심전심에 말하자면은 시그널을 의총에서 너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 쪽이 제시하는 것과 또 민주당 쪽에서 보이고 있는 시그널 이 사이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저런 고민들을 했고 또 이런저런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를 보더라도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현역 의원이 세 분 계신데 한 분은 선거의 전면에 아예 안 나타나고 계시고 이태규 의원, 권은희 의원 두 분이 같은 당에서 같은 선거를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특히 이 이슈에 있어서는 다른 메시지를 내보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상황이 뭔가 진척이 되면은 방송에 이태규 의원이 패널로 나오고 그게 뭔가 흐트러지면 발걸음이 권은희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건 국민의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단지 그동안에 뭐 이준석 대표가 조롱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또 뭐 부인 이런 말씀도 있으시잖아요. 거기가 게이트키핑을 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런 건 사실 좀 감정적인 요소고 냉정하게 이 상황에서 어떤 득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박원석 단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보면 벌써 한두 달 전부터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와 안철수 후보 본인 내지는 그 후보 주변의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 상당히 긴밀한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의도에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고요. 신경민 의원 같은 분은 방송에 나와서 그게 맞다라고 그냥 확인도 해 주셨어요. 보면 접촉이 그렇게 실제로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간에 있었다라고 확인도 해 주었고 결국은 박원석 단장 얘기대로 민주당은 너 그냥 끝까지 완주만 해라.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단일화해서 윤석열에게 도움되는 상황만 피해주면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주면 그거는 우리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간에 실질적인 단일화가 있었던 걸로 의제를 해주겠다. 평가를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당신은 공동정부 인수위 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함께 꾸리고 공동정부 같이 구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지금 김미경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배우자인 김미경 여사라든지 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민주당 요구대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지가 강하고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 부분이 이제 뭔가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한다.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서 상당히 떠돌았어요. 보면. 자, 그렇다면 네.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네.
그랬을 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저 정도 제안을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더 큰 제안, 통큰 제안을 해야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그게 아마 그래서 여기 뭐 한 세 가지 루트로 있었다는 것 같고요. 지금 성일종, 임명진 루트라든지 또 윤상현, 또 신모 고문 뭐 이제 요 루트가 하나 있었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진석, 그 다음에 권영세 이 루트가 있었다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태규, 장제원 이 루트 사이에 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 여기도 인수위부터 또 이게 공동정부 구성, 특히 과학기술 관련된 지금 안철수 후보의 비전 같은 경우는 뭐 150%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안철수 후보 쪽이 바라는 내용 이상이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제 저도 추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민의당 내부에서 결국은 그 돌아다니는 얘기처럼 김미경 여사,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같이 하자. 또 이태규 의원이나 또 상당수의 캠프 관계자들은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의견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분석들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이야기했을 거고 안철수 후보가 그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진남 대변인. 그랬을까요? 글쎄요, 뭐 단일화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그동안 좀 일관된 입장이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단일화를 뛰어넘는 소위 이른바 책임총리를 고리로 한 소위 연합 통합정부 그리고 또 선거구제 개편을 또 핵심으로 하는 그 소위 안철수 후보가 지향해 왔던 이른바 양당제 폐해를 극복하고 다당제의 어떤 그 토대를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혁신 비전을 제시함으로 해서 단일화를 뛰어넘는 소위 이른바 그 가치를 서로 공유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자, 민주당이 뭐 지금 이제 김경인 단장 얘기 들어보면 애시당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그냥 주저앉히는 것 외에는 큰 단일화에 관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략적인 다 어느 당이든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치 이해관계를 토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놓는 게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이른바 중대선거구제 개혁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또는 뭐 책임총리라든지 이런 걸 내놨잖아요. 자, 나는 박원석 단장에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중대선거구제는 빠졌죠. 그 지방선거부터 시작하자고 해놨죠. 예.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은 자, 그동안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해가 뭐였습니까? 오로 나싱 게임 하지 말자. 양당 독식구조 이거 한번 극복해보자. 그러려면 선거제도 개혁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왔던 게 안철수 후보고 심상정 후보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한국 정치의 주요 의제를 집권 여당이 의총을 통해서 어쨌든 확인하고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 단일화를 뛰어넘어서 이런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안철수 후보가 됐든 심상정 후보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평가하고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당장 그 선거제도 개혁하려면요. 비례성 강화하려면 뭐 의원 정수 문제라든지 뭐 비례대표로 어느 정도 할 거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지금 사실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보다는 단일화를 뛰어넘는 소위 이른바 정치개혁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까지 완주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어제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죠. 그렇습니다. 혹시 뭐 내부에서 반발이나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반대나 반론 없었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대선 이후에라도 책임 있게 얼마나 이것을 실천해낼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박원석 단장. 뭐 그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아니었고 선거 앞도 급조된 입장이고요. 그 어제 의총 결의도 보면 그 개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정부나 정치개혁 관련해서. 근데 그걸 갖다 이제 포괄적인 결의를 한 거죠. 개별 법안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은 없고 다만 이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법을 내놨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법을 내놨다. 사실 두 가지는 법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광역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지금 2인 이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안 하면 됩니다. 쪼개기. 2인 선거구로. 근데 지난번 선거 때 다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했어요. 있던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다 없애가지고 양당이 담합해서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면 선언이면 되지. 그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성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석 도둑질을 하건 말건 우리는 선거제도를 만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지난번에 저쪽이 도둑질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법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크게 생색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예. 그 이외에 나머지 사안들은 선거 끝나고 나서 헌정특위를 만들어서 아니 지금도 정개특위가 있어요 국회에. 정개특위에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셨던 것 그 이상의 안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정의당에서 법안을 내서.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선거 끝나고 나서 헌정특위 구성하고 물론 이제 개헌 문제는 별도이기 때문에 그 개헌 문제는 따로 다뤄야 되겠지만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 물론 선거 때 당연히 선거 막판에 그 정략적 고려를 하고 그걸 갖다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무슨 정치개혁이나 통합정부에 엄청난 의지가 있고 구체적 계획이 있는 그런 상태로 얘기해달라. 저희는 뭐 그거 잘 액면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꾸 이게 뭐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한테 치댈 게 아니고 열심히 예.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상권 저는 그 어저께 민주당이 이렇게 통과시킨 거는 정말 그야말로 절박성과 예. 그다음에 뭐 조바심 이게 만든 정말 그 합작품이라고 보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예. 게 저는 왜 국힘과의 이런 단일화 과정이 2월 7일부터 사실상 어제 밝힌 대로 따르면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한 달 가까이 끌면서 이게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 안철수 후보가 생각했던 거는 향후 자기가 드랍을 했을 때 단일화를 그러니까 자기 완주를 포기했을 때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5년간의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다음에 정치적 동력이 있어야 한다가 방점이었는데 예. 국민의힘은 이거를 자리와 보상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죠. 사실 저는 여론조사 단일화 문항 얘기도 저는 사실 그거는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 대표는 내가 향후 5년 동안 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 공간, 환경 이런 조성이 먼저 돼야 그게 이제 국정 비전이라든가 혁신 과제라는 말로 포장된 것 같고요. 근데 국힘은 자리와 보상 뭐 그 이것이 되지 말씀에 않느냐. 공감이 가는데 예. 그러면 안 읽은 것 같습니까? 못 읽은 것 같습니까? 뭐 읽고 못 본 척 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결론 내리고 싶어 하니까. 혹시 말이죠. 예.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야 정치 신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주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이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네. 사람들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가 뭘 요구하는지 왜 몰랐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그래서 점에서 예. 봤을 때 혹시 그런 고민은 없었을 것 같습니까? 단일화하자, 좋아 했는데 했을 때 저거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일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 대표와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안잘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놓고 보니까 이렇게 아주 급하니까 안고 갔긴 가가지고 나중에 안 대표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국정 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엇갈리고 혹은 동력이 상실되면은 이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도 일부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절박성 측면에서는 조금 발을 더 빨리 디딘 것 같고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 필승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그러니까 반영했던 것 조금 같아요. 이제 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이 단일화 협상 결렬을 보는 시각을 안철수 후보를 중심에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그렇죠. 누가 더 센 거를 줬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만 지금 자꾸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꼭 그랬을까? 그러니까 정말 당기려고 했는가?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정치 신인이지 아니잖아요. 10년이면은 사실 심상정 후보 빼놓고는 정치 어찌 보면 중앙 정치에서 가장 오래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 후보가 과연 정말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에요. 그 앵커께서는 자꾸 이게 뭐 단일화 관련해서 쌈박질이나 지금 잡음을 만들어내고 윤석열 후보 쪽으로 뭔가를 지금 밀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네요. 근데 시각을 어쨌든 제가 다양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 이태규 본부장이
어쨌든 이쪽에 장제원 의원을 만나고 있었다. 서로 전권을 가졌다고. 근데 정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안철수 후보가 알고는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단일화 결렬됐다. 더 이상 제한 없다라고 끝낸 이후에도 지금 만나고 있었고 그 만나고 있었던 것은 안철수 후보도 알고는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차대한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오늘 만나서 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안철수하고 이태규 사이에 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 없었다면 그건 안철수의 지휘 능력이 빵점인 거고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건 뭐 기본 상식주의 상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뭐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 측의 얘기는 다 빵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일이 그때 오늘 있었던 얘기 지금 현재 합의문 이렇게 씁니다. 이런 얘기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일단 그 얘기 하나 드리고 김경진 싶고. 단장. 네. 그 자꾸 그 저를 이렇게 공격하지 마세요. 저는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제가 궁금하는 게 우리 네. 이제 애청자들께서 궁금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네. 이제 이것은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서 생각했을 만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막 나설 때 왜 제지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아니 근데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지금 뭐 이준석 대표 때문에 기분 나빠서 뭐 단일화가 뭐 안 됐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기분 나쁜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저렇게 하는데 후보가 대표를 제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고 가면서 했다고 한 경우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단일화를 했을 경우 엄연히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인데 단일화된 이후에 그리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를 벌리려는 질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왜 자꾸 저렇게 생각하는지 하여튼 모르겠네. 아니 저 앵커께 이제 제가 드리고 네.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매일매일 보고를 받았으면 그럼 안철수 후보를 대표해서 나온 저기 이태규 본부장은 바본가요? 그 매일 보고 받고 야 어제까지 협상한 거 보면 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요 부분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고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합의서 초안까지 이게 만들어졌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그렇게 중간에 요구를 하고 뭐라고 했던 이 안철수 후보의 의중이나 과정은 그러면 여태까지 협상 과정에서 뭐예요 도대체? 그다음에 잠깐 예. 잠깐 그다음에 민주당이 무슨 당론으로 의결을 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 자기 당의 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가 사고 쳤을 때 후보 내지 말자는 당론도 아니고 당은 당규에 있어요. 당은 당규에 있는 것도 뒤집어 엎은 게 민주당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정성 있으면 그 180석 의석, 176석 의석이니까 빨리 법안 발의해가지고 중선거구제 국회의원 중선거구제 법안이라든지 법안 발의해가지고 패스트 트랙 태워놓으라니까. 패스트 트랙 태워놓으면 무조건 본회의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방송 나와서 최소한 선거 전까지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 당선돼서는 안 되겠지만 요 정치 개혁에 관한 한은 민주당이 진정성은 있는 것 같다. 내가 방송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 줄게. 예. 그래요. 저기 대선 이후에라도 대선 이후에라도 대선 전에 지금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치 공세적 성격이고 대선 이후에라도 이 실현되면 이 정치 개혁안을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하면 그때 김경진 단장이 방송에서 꼭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 얘기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잖아요. 자 지지율이 높을 때는 무성의를 일관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 지지율이 어려워지니까 초박빙구도로 들어서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다시 한번 재개할 듯한 태도를 취한 거 아닙니까? 자, 그것도 깨졌어요. 깨지고 나니까 한 게 뭡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 다 까발린 거 아닙니까? 까발리면서 책임을 다 떠넘긴 거예요. 이 말은 다시 그 결과로서도 또 그 과정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준 거다. 어제 기자들한테 뿌린 뭐 이 5장짜리 오늘 뭐 자료도 줬습니다만 이 파일 제목이 그거라며요. 그 파일 제목 정리해서 못하면 깐다. 이게 파일 제목이래요 기자들한테. 자 이게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자 안철수 대표 얘기하는데
이미 새시대 준비위원회 뭐 김한길 위원장인가요? 이쪽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차기 대권 구도, 소위 이른바 신당 창당 이런 얘기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여의도 정치권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후보는 꿈쩍도 안 했느냐? 어제 확인됐지 않습니까? 여전히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감싸고 있는 윤핵관, 소위 장제원 의원 어제 다 아주 선명하게 등장했잖아요. 소위 이른바 여전히 뒤에 꿈틀거리고 있는 윤핵관들의 반대 역시 나는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2월 3일부터 지금 성일종 임명진 라인이 가동이 됐고 2월 7일 날 지금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했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 통화를 하고 만났고 또 이철규, 윤상현, 그다음에 신재현 선대위 상임고문 라인, 그다음에 권정세 라인. 그러니까 2월 3일 뭐 이때는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때예요. 보면 2월 7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금 우리 정기남 대변인님의 말씀은 딱히 그게 어폐 안 맞고 어쨌든 그게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단일화 안 한다라고 해놓고 이 자기 쪽 의원을 보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김경진 단장도 안철수 후보를 좀 경험해 봤을 텐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거 지시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에 있는 이태규 본부장을 비롯해서 선대위원장, 최진석 위원장 등 어쨌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 이 속에서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움직인 경과 정도는 안철수 후보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안철수 후보 일도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그러면 최수영 컨설턴트 만약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맨 처음에 단일화 협상 제안했을 때부터 생각이 달랐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간을 열어주면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어저께도 청년 최고위원이 단일화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 공식적으로 요구했어요.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열어달라, 가능성을 갖지 말아달라고 이제 요구했는데 당내에서도 이거 가지고 설랑설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내부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안 대표도 정치적 부담이 있고 당장 이제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사실 그 현실적인 고민도 안 했을 상당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보상과 자리 쪽에만 맞춰지면은 향후 본인이 이제 장차 5년간 정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버리면 정치인이 명분 사라져버리면 남는 건 껍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안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픈 고리를 좀 국민의힘이 조금 더 나아가서 전향적으로 풀어줬으면 하면 조금 협상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드네요. 김경진 단장은 맨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가 조금 진정성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하고 이중 협상을 했다고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단일화 협상 제안했을 때부터?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거의 민주당하고 실질적인 약속을 하면서 또 그러니까 최근 두 달 한 40일 동안에 안철수 후보의 워딩을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워딩이 거의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군요. 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대선판이 어떻게 요동칠지 시사 1번지와 함께 잘 지켜보시죠.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